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앞쪽에서 그 미지수라는 걸 배웠죠. 여기서부터는 미지수가 아닌 변수라는 걸 배울 겁니다. 변수. 흔히 그냥 느낌상 그냥 변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따라 같이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지수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변수를 쓸 건데 그 변수들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변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그림으로 나타낼 때 쓰는 것들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수직선도 필요하고 좌표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 원점, 순서상, 뭐 좌표, 평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초반에는 용어 정리입니다. 몰랐던 용어들을 알아가는 거니까 이게 왜 그래요? 라는 것보다는 그냥 저게 그렇게 불려지는 용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 수직선은 아시죠? 수로 만들어져 있는 직선이 수직선이 아니고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수를 나타내는 직선. 그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이 나타내는 수, 걔를 좌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고 그 위치에 보통 알파벳 대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이 너무 길죠?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거지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쓰면 좀 더 단순한 표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앞에 대문자를 쓰는 거는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그 위치가 나타내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보여서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럼 쓰다 보니까 선생님 수직선에 이런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숫자도 있을 텐데 이거 얘를 좌표는 0인데 이런 점을 원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대문자 5를 많이 써요. 대문자 5. 그래서 5라는 이 좌표는 0이라는 숫자에 짝지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원점이라는 단어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순서쌍은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쌍으로 나타내는 게 순서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숫자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어떻게 되죠? 커집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작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좌우만 있나요? 보통 우리가 사방이라 말하잖아. 사방. 왼쪽, 오른쪽 혹은 위, 아래. 그러니까 좌우는 지금 표시할 수 있는 축이 있는데 위, 아래를 표시할 수 있는 축이 없어서 위, 아래를 나타내는 수직선 하나를 더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좌우를 나타내는 수직선을 보통 여기다가 X라고 쓰고 생략되어 있는 단어는 축입니다. X라고 쓰긴 하지만 읽을 때는 X축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좌우로 움직이는 값을 나타내는 수직선이라는 뜻이고 얘가 X면 얘는 뭘 것 같아요? 왠지 Y일 것 같죠? 여기도 축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Y축은 위아래를 나타내는 수직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평면을 앞으로 이 평면의 이름을 좌표 평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좌표 평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단어는 쉽습니다.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 있는 평면, 좌표 평면. 그 좌표 평면의 기준은 여기입니다. 이 점이 무슨 점일까요? 아까 수직선의 기준이 되는 0을 나타내는 점. 무슨 점? 원점이에요. 이게 원점입니다. 원점. 한글로는 원점. 대문자로는 대문자 5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선생님 근데 얘는 이 원점은 X가 나타내는 좌표, X좌표죠? 가로축에 놓여있는 X좌표도 0일 테고 근데 이 점은 가로축에도 있는 점이지만 세로축에도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Y좌표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Y좌표도 기준이 되는 점이고
그럼 얘도 0이 될 텐데, 그럼 이것도 봐봐. 너무 표현이 너무 불편하잖아. 원점 하나에다가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0입니다. 이렇게 쓰기 불편하니까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순서쌍입니다. 순서 있게 배열하는 이런 가로의 모양을 순서쌍이라고 부르는데, 컴마를 치는 얘는 두 가지 값을 쓸 거거든요. x좌표도 쓰고 좌우로 움직이는 위치도 쓸 거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위치도 쓸 겁니다. 그래서 컴마를 치고 두 개의 숫자를 배열하는데, 앞쪽에는 보통 뭘 쓰냐면 x좌표를 먼저 씁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 뒤쪽에다가 y좌표를 쓰고,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순서 있게 배열한 이 모양을 무슨 쌍? 순서쌍이라 불러요. 됐나요? 나 혼자 수업합니까? 나 혼자 묻고 나 혼자 대답하는 것 같아. 왜 외로웠어 좀 전에. 나는 왜? 자, 무슨 쌍? 그러면 순서쌍 할 줄 알았더니 나 혼자 대답하고 민주님만 대답해주고. 네. 다른 분들은 뭐 관심박? 섭섭해? 네. 네, 매우. 순서쌍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x좌표를 앞에 쓰고 y좌표를 뒤에 씁니다. 근데 x좌표가 지금 0이고 y좌표 0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0,0이라고 보통 컴마라고 하잖아요. 0,0이라 읽고 보통 이 점이 좌표 평면의 기준이 되는 원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를 좀 익히셨고요. 그 다음에 x축은 가로축, y축은 세로축. 좌표 평면은 두 좌표축이 그려져 있는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 좌표 평면. 원점, 두 좌표 쪽이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을 줄여서 두 글자로 교점이라 부릅니다. 교점. 근데 교점하면 좀 발음이 이상해서 보통 교점 하니까. 그 좌표 평면에 점을 표시하는 방식은 점 P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어떤 점의 이름을 P라고 한 겁니다. X축 위에 있는 점과 Y축에 있는 위치를 각각 순서쌍에 나타내는 게 좌표 평면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얘는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수직선 말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선을 같이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가로축을 X축, 위아래로 움직이는 세로축을 Y축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기준은 원점입니다. 원점의 좌표점은 0,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만약에 여기 원점에서 오른쪽 한 칸 가서 점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점은 나타나는 위치를 표현하게 되면 X좌표는 얼마일까요? 원점에서 오른쪽 한 칸이니까 X좌표는 얼마예요? 1이겠죠. 이거 어려운 얘기야? 원점에서 오른쪽 한 칸 갔잖아. 1일 거 아니야? 그럼 Y좌표는 얼마예요? Y좌표는 위아래로 움직인 거를 말하죠. 얘 위아래로 움직였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Y좌표는 0이에요. 안 움직였으니까. 그럼 얘를 순서쌍으로 앞으로 표시해서 그 순서쌍을 점의 위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좌표점이에요. 그럼 이 점의 위치는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만약 여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3칸 내려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 점은 X좌표가 얼마죠? 0입니다. 좌우로 안 움직였으니까. Y좌표는 얼마인가요? 3이요. 아니죠. 그치? 위로 가면 플러스고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오른쪽 가면 플러스고 왼쪽 가면 마이너스 듯이.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는 좌표점 쓰면 뭐라 써야 돼요? 0,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연습 문제. 여러분 응용이 천재니까. 점 A가 있는데 A라는 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컴마 앞에 있는 게 누구라고 했죠? 누구의 좌표? X좌표. 컴마 뒤에 있는 게 Y좌표. 그럼 얘는 X값이 3일 때 Y값이 4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걸 좌표 평면에 표시하게 되면 여기다 따로 표시할게요. 얘는 여기 원점이 있고 이게 X축, Y축인데 X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몇 칸 가라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3칸 가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1칸, 2칸, 3칸 네, 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Y좌표가 플러스 4라는 뜻은 어디로 몇 칸 가라는 얘기죠? 위로 4칸 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오른쪽 3칸 간 상태에서 다시 위로 1칸, 2칸, 3칸, 4칸 여기쯤에 점 A가 놓이고 그 점의 좌표는
x 좌표를 알고 싶으면 x축으로 이렇게 점선인 모양의 수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숫자가 찍히겠죠? 3이네요. 3, 다음 점 A가 y 좌표를 알고 싶으면 y축으로 쭉 이렇게 수선을 긋습니다. 그럼 여기 만나는 숫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이에요.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점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점 찍으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움직이라는 얘기죠? 왼쪽으로 2칸, 얘는 아래로 3칸. 뭐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원점을 기준으로. 항상 시작은 여기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1칸, 2칸, 마이너스 2. 밑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3칸, 1칸, 2칸, 3칸,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점과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이렇게 만나는 위치에 점 A가 있고 이 점의 좌표가 X좌표를 따라 움직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Y좌표를 따라 움직이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순서상의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4분면을 빨리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4분면은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4, 분, 면 무슨 말일까요? 4개의 면. 4. 면이 4개로 나온다? 네? 4개의 면. 면을 4개로 나눈 4분면은 단어 뜻 그대로예요. 4 무슨 사자죠? 죽을 사자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 배우면 그냥 바로 죽는 거죠. 네. 이 4분면은 숫자 4예요. 분은 나눈다 뜻이고 면은 라면 할 때 면은 아니겠죠? 평면. 그러니까 4분면은 평면을 4개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당연히 4개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X축을 그으면 평면은 2개로 나눠지죠? 위아래. Y축까지 그으면 평면은 4개로 나눠집니다. 네. 얘를 4분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4분면이니까 이름이 필요할 텐데 면이 4개니까요. 숫자를 매겨줍니다. 1, 2, 3, 4.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말이 너무 길어서 제자를 보통 빼기도 해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것도 길어서 보통 선생님이 줄여서 그냥 1사, 2사, 3사라고도 하는데 제1사분면은 위치상 어디냐면 오른쪽 위가 제1사분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계 반대로 돌립니다. 시계 방향이 이쪽이죠? 그 정도는 아시죠? 모르면은 그렇죠. 그럼 시계 반대는 당연히 이쪽이겠죠. 이쪽으로 이제 숫자를 차례대로 배열하시면 돼요. 얘가 제2사분면, 얘가 제3사분면, 얘가 제4사분면이 되는데 굳이 오른쪽 위를 제1사분면에 둔 이유는 없어요. 큰 이유는 없어요.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X 좌표를 이 동네에 있는 애들의 점의 좌표에 흔적을 보니까 X 좌표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들이 모여있죠. 그 X 좌표가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애들한테 Y 좌표를 물어보니까 이쪽에 있는 동네들이 전부 다 원점보다 위에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Y 좌표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다 보니까 그냥 얘를 1사분면이라고 그냥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 3, 4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2, 4분면 사는 애들의 점의 좌표, 이런 점, 이런 점에 저 제2, 4분면 위에 있는 점들인데 저런 점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치상 왼쪽 위에 있는 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면 부호는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테고 위에 있는 부호니까 Y좌표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럼 3, 4분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왼쪽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이 제4사분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 이렇게 모여있는 점들의 부호가 적당히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꼭 막 이모티콘 써놓은 듯한 느낌이죠. 네, 이 모양은 맹구다.
지금 약간 하은이 얼굴이랑 비슷해요. 이 얼굴. 지금의 하은이 얼굴 딱 이 모양이에요. 아, 졸린데? 이런 저 사람 하는 얘기 약간 최면술 같아. 왜 이렇게 졸리지? 네, 그 표정. 아, 지금 녹화가 되고 있었네요? 지금 하은이 이름이 나왔는데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하은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막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 많잖아요. 뭐 하은이라는 이름이 아마 수만 명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하은이 어떻게 알아? 그치? 충남 아산시 설화중 1학년 노하은이라는 걸 누가 압니까?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한 점쟁인가요? 그죠? 지금도 녹화가 되고 있어요. 아, 지금도 녹화 되고 있군요. 아, 그렇군요. 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충남 아산시 설화중 1학년 노하은 학생의 네, 실명이 공개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죠? 네. 네. 네, 신상 공개가 됐죠. 괜찮아? 얼굴은 안 떴잖아. 네. 괜찮아요. 조만간 이제 인터넷 수사대가 얼굴을 띄워줄 겁니다. 야, 노원이 누구야? 찾아봤더니, 아, 얘가 노원이구나.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수업하는 옆에 누군가가 해킹해가지고, 여기, 야, 이 모양이 지금 이쪽 3, 4분면 지금 얼굴 모양이 약간 하은이 같았는데 여기 뜨는 거야. 하은이 얼굴이. 이 모양대로. 네, 볼만하겠죠? 네. 기대가 됩니다. 이 안에 누가 해킹해주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분면이 결정되면 그 4분면 위에는 점의 부호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사분면은 그래프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다 보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 2사분면은 x 음수, y 양수. 3사분면은 둘 다 음수. 4사분면은 x 양수, y 음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4사분면, 이게 4분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이런 걸 찾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파가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2사분면 위에 있는 점, 2사분면이면 위치상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말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인 걸 찾는 겁니다. 여기는 보기 중에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인 걸 찾아서 정답을 쓰시면 되고 4사분면이면 여기겠죠. 그래서 x가 양수, y가 음수인 점의 좌표를 찾아서 답 쓰시면 되고 어느 4분면 위에도 속하지 않는 점? 4분면 위에 속하지 않는 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축 위에 있습니다. x축, y축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4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입니다. x값이 0을 갖거나 y값이 0을 갖거나 이들이 네, 4분면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에요. 물론 둘 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원점도 되고 원점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 x좌표든 y좌표든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들이 문제에서 원하는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 점들이에요. 결론은 축 위에 존재하는 것, x축 위에 존재하는 점, y축 위에 존재하는 점들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응용의 천재들이니까 이런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x축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x축이면 가로축을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x축, 이게 x축인데 x축 위면 뭐 이런 점을 말하는 건가요? x축 위에 있는 점.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아래를 말할 때 그 위가 아니고 좀 단어가 헷갈리는데 x축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x축에 있는 점. 결론은 이런 점들이에요.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들. x축에 찍혀있는 이런 점들이 x축 위의 점이라 말해요. 그럼 좀 이런 거는 뭐라 부르죠? 이거는 x축 밖의 점이라 불러요. x축 위는 x축 선에 찍혀있는 점. 앞으로 그렇게 용어를 정합니다. x축 위의 점이라면 정말로 x축 위에다 점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 x축 선에 찍혀있는 점이 x축 위의 점이고 그럼 x축에 여기나 이런 데 찍혀있는 점들은 보통 뭐라 표현하냐면 x축 밖의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다시 실제로 여쭈고 싶은 걸 여쭤볼게요. x축 위의 점. x축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힙니다.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x축 위에는 점들의 특징. 공통점 뭔가요? 그 순서축, 아니 순서쌍. 순서쌍에서 네. 그
그 앞에 있는 숫자가 다 0입니다. 아닙니다. 뒤에 있는 숫자가 0입니다. 뒤에 있는 숫자라면 누구의 좌표? Y 좌표. 맞습니다. Y좌표. 잘하셨어요. Y좌표가 0입니다.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좌표는 그게 음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뭐가 올지를.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확실한 거는 Y좌표가 무조건 0입니다. 이게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라면 그럼 당연히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Y축 위에 있는 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Y축 위에 있는 점의 공통점. X 좌표가 0으로 만들어 있는 점. 그럼 Y좌표는요? 모릅니다. Y좌표는 뭐 말한 것처럼 음수도 올 수 있고 0도 올 수 있고 양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X좌표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연습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떤 점 A가 있는데 점 A가 알고 보니까 2A-4, 3B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점 A는 Y축 위의 점이다.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점 A가 Y축에 있는 점일 때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0이라고요? X 좌표가 0입니다.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 A의 X좌표가 누구죠? 컴마 앞에 있는 2A-4가 X좌표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0이에요. 이게 무슨 식이죠, 우리가? 이걸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방정식. A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풀이법은 숫자를 오른쪽으로 이양시킨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A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 약분시킨다. A 값은 2가 된다. A가 2가 되면 이 그래프는 Y축 위에 있는 점이 만들어진다.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 될까요? 하은 넘어가 됩니까? 네. 무슨 모델 같아요. 오늘 하은이는 많이 부르는데? 모델이요? 아니, 자세가 좀 전에 다리를 탁 꼬고 탁 이렇게. 약간 자세가 모델 같은 자세라 순간 나는 좀 화보 찍으러 왔나? 이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또 하은 이름이 들어갔군요. 아마 이 단어는 쉽습니다. 그럼 수업하다 보면 아마 앞으로 선생님이랑 수업하다 보면 한 10개 단어는 공부하잖아요. 10개 단어 중에 한 9개 단어는 쉽습니다. 이 소리만 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한테는 쉬워가지고. 아니에요. 쉽다고 왠지 맞아요. 가스라이팅. 와! 맞아. 뭔가 나도 모르게 저 안 좋은 날에 나도 모르게 수긍을 해버렸네. 가스라이팅은 아니고요. 좋은 얘기 합시다. 좋은 의도로 집단 최면? 최면. 학생들한테 여기 쉬운 단원이야. 그러면 학생들도 뭐 선생님 쉽다니까 쉬운 거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편하게 수업에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가스라이팅 하니까 나도 순간 모르게 막 오해를 했다가 가만히 있어 봐. 가스라이팅은 안 좋을 때 쓰는 단어잖아 보통. 그래서 근데 선생님 사람을 체면시키는 건데 이게 체면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세뇌시키기. 세뇌면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세뇌하면은 그러면은 귀에다가 계속 그 쉬운 단어 그냥 이거 좀 좋은 표현 없을까요? 지금 선생님 말하려고 의도가 뭔지는 아실 테니까 좋은 표현 없을까요? 좋은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은 좋은 표현인데 그냥 쉽다. 쉽다. 쉽게 받아들여라. 쉽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 편안한 마음에 공부하자. 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게 굉장히 험난한 단어인 가스라이팅, 세뇌, 최면 뭐 이런 잔인한 단어나 무서운 단어는 쓰지 맙시다.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막 부통부통. 네. 지금 선생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것도 가스라이팅.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입을 다물라는 뜻이구나. 넌 한마디도 하지 마라. 말만 하면 가스라이팅이니. 네. 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스라이팅 대박. 네.
그래프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뭘 말하죠? 여기 나와 있죠. 수학적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면 그림이란 뜻이에요. 다만 수학적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려면 점과 또는 그 점의 연속인 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점과 선을 가지고 수학적 그림을 그리는 행동을 보통 그래프라 부르고 그 점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순서쌍을 배우신 겁니다. 이유는 그 순서쌍이 좌표, 점을 나타내고 위치를 표현하는 점을 토대로 그래프를, 수학적 그림을 그들 사이의 X와 Y 사이, 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수학적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려면 X, Y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함도 있고 아무려면 또 문자나 숫자보다는 그림이 좀 더 알아듣기 좀 편하잖아. 받아들이기 편하고. 학생들한테 부담 갖지 말고 그 X와 Y 사이의 관계를 좀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로축에 보통 X를 두죠. 세로축에 Y를 두는데 왜 이쪽만 그렸죠? 원래는 이렇게 다 그리는 겁니다. 다 그렸는데 이제 여기는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요 일부분만 그려놓은 건데 이런 관계를 보다 보니까 이 점에 자취라고 그러죠. 자취, 흔적. 자취, 혼자 밥 해먹고 사는 거 말고 그냥 어떤 점의 이동 경로, 흔적을 보다 보니까 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런 느낌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X가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죠. 근데 그때마다 Y도 계속 위로 갑니다.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럼 오른쪽은 X값이 점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가면 갈수록 X가 커지잖아. 그럼 위로 간다는 뜻은 Y도 같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X가 커질 때 Y가 덩달아 같이 커지죠? 보통 이런 그래프를 앞으로 우리가 증가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증가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점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의 점들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그럼 X가 점점 오른쪽 커질 때 아래로 Y값은 점점 작아진다. 이런 그래프를 뭐라 부를까요? 감소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그래프를 그리는 규칙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그리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프를 보는 시각이 일단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그려라. 네가 그래프를 따라 오른쪽 그릴 때 내 손이 위로 가잖아? 그럼 증가해요. 근데 그림이 오른쪽 그렸더니 내 손이 아래로 가고 있어. 그래프 따라 그렸더니 이렇게 아래로 가. 그럼 이 그래프를 감소 그래프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기준은 일단 X를 증가하게 만들어라.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려라. 그래서 Y가 같이 커지면 그때는 증가, Y가 반대로 작아지면 감소라고 부른다. 그 밑에 보면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밑에 그래프를 이용하여 변화가 빠르기를 그 변화의 빠르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경과 시간 X에 대한 이동거리 Y를 X는 경과 시간, Y는 이동거리. 근데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얘기는 오른쪽 위로 가네요. 경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동거리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래프가 초반에는 확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 점점 이동거리의 폭이 그렇게 증가는 하지만 크게 증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점점 느리게 증가한다. 증가는 하는데 급격히 증가하는 게 아니고 좀 완만하게 느리게 증가한다는 표현이고 얘는 이동거리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얘는 처음에는 시간 흐름에 따라 이동거리가 크게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쉬우냐면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런 것들 뭐야 이거 갑자기 막 그림이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순간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림이 복잡하니까 많이 어렵나 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보시면 은영이가 열기구를 타고 지면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간 후 내려왔어요. 출발한 지 X분 후에 열기구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라고 불렀을 때 XY의 관계를 구하는 건데 좀 그림 좀 조금 해서 옆에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대략 그린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x 분이라고 써있죠. 아마 시간을 뜻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y라고 되어 있는데 미터 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열기구의 높이를 그러니까 시간과 열기구의 높이의 그 수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로나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래프로 그려주면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다 보니까 요 구간이 있죠? 처음에 이 구간, 요 구간 이렇게 할까요? 점선으로. 네, 점선 잘 그립니다. 잘 그리죠? 모델이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요? 네, 완벽한 점선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충분히 연습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간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저런 점선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데 그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년이 이거 네. 사는데 드는 돈. 아, 네. 그렇네. 그렇네. 야, 해석을 또 그렇게 한다고? 네. 아, 그렇군요.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부터 요 구간 있죠. x 값이 시간 관계가 여기 있을 때,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죠. 어떤 느낌이에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구간 있잖아요. 그 다음 구간. 그 다음 구간. 와. 네. 온기가. 와. 근데 요 구간. 나도 사. 자, 요 구간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프가 20분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이건 이건 뭘 뜻하죠? 이거는 이거. 시간은 경과하죠. 네. 근데 높이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열기가 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시간만큼은 열기의 높이가 변함이 없이 그냥 공중에 둥둥둥둥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아래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그 자리에서. 그러다가 다시 이쪽 구간이 되게 되면 자, 이쪽 구간이 되게 되면 다시 뭐 하고 있죠? 또 일정한 비율로 아까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좀 더 빠르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또 뭐 하나요? 이 구간에서는 다시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만 다시 그 상태에 또 멈춰 있어요. 그 마지막 구간에서는 내려오기 시작하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쭉 가고 이제 열기구가 내려오는 이제 그런 중간에 이제 멈춤도 없이 그냥 쭉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그림이 나타났으니까 출발한 지 10분 후, 10분이면 어디냐면 여기쯤이에요. 여기 지금 10이라고 써져 있죠. 10분 후에 열기구와 지면부터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를 알고 싶으면 y값을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써 있죠? 50이라고 써져 있네요. 맞습니까? 11대 50 맞나요?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11대 50. 따라 출발한 지 10분 후에 높이는 50m가 됩니다라는 결과죠. 이 점의 위치가 10,50이 된다. 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높이만 구하라고 생각 정답은 50m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 열기구의 지면으로부터 최고 높이를 구하죠. 최고 높이가 어디예요? 이 그래프상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이쪽이죠. 이쪽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이쪽. 그 최고 높이는 쭉 따라 움직여서 여기 있는 찍혀 있는 점을 보시면 돼요. 여기 높이 값이니까. 쭉 따라 움직여서 높이 값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얼마예요? 200m. 시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네. 200m. 마지막에 출발을 지면에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 이번엔 시간이니까 y값이 아닌 무슨 값을 보아야 되냐면 시간이니까 x값을 봐야 됩니다. 그럼 내려올 때부터는 여기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면 내려오기 시간은 순간 여기 얼마죠? 50분. 완벽히 도착. 근데 높이가 여기 0에 닿았다는 뜻이잖아요. 60분. 몇 분 동안이에요? 네, 10분 걸립니다. 출발해 지면에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10분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렵나요? 아니요. 봐봐, 쉽잖아. 맞아요. 봐봐, 쉽잖아.